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10월 16일 자,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요즘 경마 어렵죠? 강타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경마 자체가 조금 난해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강타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직까지도 좀 뭐라 그럴까 정확한 포인트를 못 잡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뭐 이겼다고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긴 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겼다는 것은 승부처에서 제대로 된 적중이 나와주고 중배당이 쌍승식이 아닌 복승식으로 10배 이상짜리 20배 정도 되는 그런 경주를 단통 정도로 맞춰야만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거지. 총 15개 경주를 시행을 하는데 어설프게 방어막걸리로 적중을 해가지고 이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요즘 좀 고전하는 페이스인데 뭐 남의 걱정, 남의 연탄불 걱정할 군보는 아니고요. 제가 잘해야 되는데 요즘 좀 기대만큼 성적이 못해주자 여러분들의 원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반성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가 잘못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가 뭐 특별하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어떤 1년 동안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뭐라 그럴까 지금이 어떤 과도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경마가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병마들이 선전을 하면서 이변 연출이 가능한데 바로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올 것 같고 또 그 정상적인 궤도에 맞춰서 강타도 성적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보다는 제 페이스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어떤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페이스를 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또 그 페이스가 한번 올라오면은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데 또 중점을 둬서 앞으로는 경마 자체에 있어서 대승을 할 수 있도록 강타도 열심히 할 생각이고 또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좀 정상적인 능력을 좀 보여주면서 한번 대승을 만드는 그런 강타의 모습, 예전의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강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경마의 전반적인 편성은 조성원 기수와 이쿠야스 기수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흐름 자체가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틀 자체는 아주 난해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쪽이라서 다적중에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 경주 한 경주 신중한 접근을 하면서 자,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배팅권의 충마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후착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배팅권의 충마로는 당연히 가속 엔진이라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때 모습은 아주 빼어나지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데뷔전을 치러보니까 초반 순발력도 아주 우수하고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인 능력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9번 가속 엔진은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9번 가속 엔진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강력한 배팅권의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9번 가속 엔진은 무조건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신마 중에서는 1번 언프레이깅 허트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거 좋아요. 포리스트 캠프의 장어로서 안말입니다. 자, 그리고 500kg에 육박하는 495담아짜리. 자, 그런데 전체적인 마필 자체는 초반에 순발력도 양호하고 종반에 가만히 잡고도 탄력이 우수했다. 전반적으로 기분기가 출중하고 걸음발도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신말이긴 합니다만 일본 언프레기워트는 굉장히 튼튼하고 건강한 신말하는 느낌이 확 들었던 마필이라서 이번 편성에서는 무조건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번 가속 엔진과 일본 언프레기워트는 가져가고 단통은 누구로 때릴 것이냐 그 부분만 고민을 하면 되는 부산 1경주가 되겠습니다. 또 일본 언프레기워트를 단통으로 때리기에는 신말에서 저는 뭐 그렇게 굉장히 신말로서 단통은 아니지 않느냐. 단통을 때릴 놈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로 넘어갑니다. 전력 미숙이 신마들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신마 경주는 뭐다? 이변 연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변 연출을 열어둬야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일단 3번 불꽃 청춘입니다. 주행검사 기록은 빠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걸음빨이나 주행 검사 때 모습을 봤을 때 주행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파워도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다 기본적으로 걸음빨 자체가 기본기가 아주 충실해. 그래서 3번 불꽃 청춘 같은 마필은 실전에서 덧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마필이라 무조건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번 불꽃 청춘은 주행검사 기록이 빠르지가 않다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8번 미라클 볼트입니다. 주행검사와 주행 연습까지 실시를 하면서 자 데뷔전에 임하고 있던 마필이기 때문에 요즘 20조가 은근히 몰아치기도 잘하고 2015년도 후반기에 와서는 20조가 좀 잘 타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최기영 조교사야 예전에, 당대 정상이라는 마필, 아주 유명한 마필을 타면서 선행만 알머리에는 아주 기가 막혔죠. 기가 막혔고, 선행마, 선입, 요거, 인코스 선입, 이런 거는 아주 최기영 조교사가 발군의, 그런, 경주력을 보여줬던 그런 기수 출신의 조교사인데 요즘에 와서 좀 선행마들은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이 부쩍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좋은 현상이라 생각을 하고 또 전라도 출신의 조교사로서는 뭐 가장 유명한 최기영 조교사가 아니냐. 이 8번 이 미라클 볼트는 굉장히 이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도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체구가 작다는 것 때문에 성장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한 2군까지 가면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뭐 2군, 3군? 그러니까 아주 높게 평가하는 말은 아닌데 단거리에서는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8번 미라클 볼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3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요 경주 3경주가 이제 첫 번째 승부처고요. 4경주가 이제 전반부 UCC 중메인 승부처입니다. 이 두 개의 승부처를 묶어서 자, 한번 오전장의 승부처를 들이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번 편성에 충만감의 마필은 버티고 있죠.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충만감은 뭐 8번 메인스테이가 축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자, 김용관 마병의 입구야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데뷔전에서는 별볼일 없는 능력을 보여줬지만 2전째에 접어들어서 선취율 모두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2전째의 모습이 아주 발군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마필들이 선행력을 끌어내면 추임력이 하강을 하고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경주력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선행력과 추임력이 골고루 뽑아냈다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파워감이 많이 보강됐다. 힘이 찼다. 나는 힘이 센 놈이다. 스트롱. 자, 이기 때문에 8번 메인스테이 같은 마필은 굉장히 강한 마필이다. 이 편성에선 경주마의 성장 추이를 봤을 때는 무조건 대가리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8번 메인스테이를 놓고 때리는 경주이고 당연히 이번 3경주는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강력하게 붙어보는 경주이다. 그래서 3경주에서 배팅 작업을 마련해서 다음 자 부산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 오늘 강타의 전반부 UCC 중메인 승부처
빰빠라밤 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아직까지 제가 주중에 산에도 갔다 왔고 또 골프도 좀 치러 갔다 왔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왜 그러냐, 대가리가 아파가지고 막 그냥 경마도 안 되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체력이 딸려서 이러나 이런 생각도 했고, 좀 마음을 좀 평정을 하면서 저희 지인하고 같이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주 경마가 좀 안 된다, 마음이 울적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기분 전환도 할 겸 갔다 오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러면. 그래서 바쁘게 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글도 못 올렸는데, 사실 1년을 경마를 하면서 안 될 때는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변화가 일탈적인 변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탈출해서 뭔가 일탈적인 변화보다는 기존의 틀을 갖고서 뭐 산에도 갔다 오고, 또 힘들게 배드민턴도 좀 치면서 땀도 좀 빼고, 또 지인하고 골프도 한번 갔다 오고. 전 뭐 골프 잘 치진 않아요. 잘 치진 않은데 명랑 골프 정도 수준입니다. 뭐 90개에서 한 100개 정도? 그 정도 쳐요. 그런데 가면은 마음이 확 트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산을 가셔도 좋고, 또 각자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잖아요. 뭐 골프를 좋아하시는 건 골프를 치면 되고, 축구를 또 아침에 하시는 분들은, 전 축구도 좋아하는데 힘이 들어서 못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또 낚시를 갔다 오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뭔가 자기 일상에서 좀 탈출을 해서 뭔가 이 생활의 변화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앞으로, 그러니까 움츠렸다 뛰면 더 많이 뛴다는 말이 있듯이,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충전도 필요하고, 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이 만약에 슬럼프를 쉬려면 그런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고, 땀을 좀 많이 흘려가지고 자기를 좀 혹사를 시켜서 좀 뭔가 변화를 좀 일으킬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대 4경주 전반부 UCC 중매인 승부처인데, 요 경주는 제가 배당을 한번 노려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작심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중매인 승부처로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여기서는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마라는 것이 사실 이슬비에 옷 젖듯이 야금야금 죽는 거나 한 방에 때려가지고 승부를 보는 거나, 죽는 건 똑같고 이기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는 길은 둘 중에 하나야.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거야. 근데 어설프게 제대로 된 배팅 한번 못 해보고 죽는 것은 잘못된 배팅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정도 좋지만, 안정이라는 거는 들어왔을 때 안정이지, 실질적으로 비적중이 나면은 그건 안정이 아니라 아주 무모한 배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과 외에는 없는 거니까, 배팅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와 환수와 배당이 뒤따르지 않는, 그 환수하고 배당은 같은 얘기지만 그 환수가 따르지 않는 경마는 경마의 메리트가 없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4경주에서는 한번 때려보겠다. 일단 일본 오션 라인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청해만 하는 점에서 좀 불안하긴 해요, 사실상. 그리고 사실상 지난번 경주가 장기 휴양을 하고, 장기 휴양은 아니죠. 어느 정도 휴양을 했죠. 4월 달에 뛰고서 한 5개월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해서 보여줄 능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증과 또 청해만 하는 점에서 약간의 불안 요소는 있기 때문에 일본 오션 라인을 대가리 놓고 때리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일본 오션 라인은 가져가고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이지만 충마를 아주 비인기마로 선정을 해서 여기서 한번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자. 얘가 팔리더라도 아주 희박하게 팔리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부산 4경주 기본 중배당을 베이스로 깔고 고배당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작심 배당을 노리는 부산제 4경주,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를 던지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오션나이는 피리 배팅골에 난처를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3번 남승훈하고 8번 성업여왕이 대끼리로 팔리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2등 마필들이 그만큼 또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고, 이 중에서는 8번 성업여왕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지난번의 우승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일본의 우승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점진적인 선행력의 향상과 더불어 종반 탄력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시에도 8번 성업여왕은 직전보다 더 뛸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8번 성업여왕, 3번 남승훈 이런 마필도 굉장히 좋게 보는 경주고, 큰 배당보다는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공상이 높은 제주교차 2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지 5경주입니다. 5경주와 하이라이트 승부처고, 제주교차 4경주가 제주경마 준메이 승부처니까 승부처를 묶어서 중반부 두 개의 스트레이트 승부로 해서 강력하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3번 서라벌 공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행과 선입을 오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선행은 못 갈 것 같은데요. 5번 승리 아이콘과 외곽 게이트의 10번 메릴린 뉴스가 빠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건 안장으로 교체를 해서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선 선행형 마필이라고 보고 싶지 않고, 더군다나 거리가 1300이라면 선행을 못 갔을 때 좀 불안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1000m 정도에서는 선행과 선이 모두 가능한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 사이즈상 윗급으로 형성하고 있는 3번 서라벌 공주는 이 편성에선 당연히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이번 5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는 이 서라벌 공주를 놓고 때리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기만 하나 자르고요. 단통은 이미 메이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두 개의 보병만을 안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서 이번 5경주도 단통은 뭐 큰 배당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어 맞고는 중배당 단통까지 중배당까지 노리면서, 자, 5경주에 일단 무조건 적중을 해놓고 다음 제주교차 4경주에다 들이붓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4경주를 연타로 자 UCC 준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한 강타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모든 예상가들이 그래도 공부 좀 하는 예상가라면, 그게 배당이 있든 없든 간에 하루 승부처를 선정하는데 작전은 다 짜갖고 있어요. 이게 배당이 없으면 여기서 먹고 다음에 안정적인 쪽에다 들이붓겠다, 내지는 여기에서 이제 배당 승부를 해가지고 한번 상황을 내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작전이 있기 때문에, 배당이 없다고 해서 웃고 그러니까 좀 비웃고 막 이러는 팬들도 계신데, 그거는 하루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매 경주를 다 배당으로 때리고, 어떻게 또 매 경주를 또 대끼리 안전하게만 또 때릴 수가 없는 게 경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매치를 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해보질 않으셨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자가 갖고 있는 직업도 있고 또 사업도 하시는데, 그런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뭔가 이익이 날 때도 있고, 또 번전만 하고서 보낼 때도 있고, 내지는 손해를 나고도 팔 때도 있는 게 또 장사고 사업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째 모든 것이 그렇게 생각같이는 안 되고, 상대방을 좀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3번 한백 돌풍이란 마필입니다. 안독수가 작년만 해더라도 인기만을 기성하던 약간의 보병만을 기성하던 아주 뭐 탁월한 개성들을 보여주면서 아주 그냥 뭐 일일이 뭐 그야말로 태극기를 휘날릴 정도로 제주경마의 돌풍을 일으켰는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뭐 삐리삐리죠. 그냥 삐리삐리 파랑새도 안 돼. 내가 보기엔 뭐 그냥 참새 정도 되는 것 같아. 참새.
그러니까 헛장난을 하니까 그래. 딴 데다 정신을 팔고 사니까 이렇게 승수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장사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아니 헛질환 해가지고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열심히 타는 게 돈 버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지 판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좀 열심히 타주기를 좀 기대하는데, 어쨌든 3번, 한백돌풍은 갈 때도 강자를 만나서 입상을 못했고, 이빠이 잘 탈 때도, 또 지난번 경기 때는 조정을 거치고도 또 4착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한백돌풍은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훈련 패턴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지가 남건이라는 거예요. 안덕수가 가려고만 마음먹으면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못 가면 안덕수 책임이라고 돌려도 가언이 아니다. 이거는 만약에 못 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경빨만 세워놓고 조경 패턴만 세워놓고 일부러 바람 잡고 꽝 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고서 정말 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 타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러 맞출 수 있는 거를 일부러 자기가 다른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내가 매니저야. 매니저인데 내가 2번, 3번이 가는 줄 알아. 안 가는 줄 알아. 근데 요즘 찍새라는 거 있잖아요. 2번, 3번을 예상을 해. 무조건 간다고. 이건 집에서도 가고 무조건 간다고 그러고. 치는 2번, 3번 찍고 앉아있는 거. 그런 행동이라는 거지. 사기꾼이지. 그런 걸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사기꾼이 아니라 그런 걸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기수들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사기꾼이야. 사기라는 게 돈 주고 돈 빌려서 돈 받고 파면 사기꾼이라고. 별다른 게 사기꾼이 아니야. 그러니까 야마시 치는 게 바로 사기꾼이라고. 그래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건 형법상에도 전혀 하자가 없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이 맞아요. 그거는. 그래서 본인들이 사기꾼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무고죄를 지면 그거를 법정에 가서 싸우면은 당신들이 지는 거야. 그리고 당신의 인격은 그걸로 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타면 안 되는 거야. 왜? 그거는 법정에서 가름이 안 나. 당신들은 그렇게 땄다고 그러지만 그거를 쭉 갖고서 그동안에 타온 걸 갖고 얘기를 하면은 판사가 어느 편을 손을 들어줄지는 그거는 모르는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당시 질 가능성이 더 높아. 내가 봤을 때. 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본인 피해자가 얘기하는 걸 판사는 들어주질 않거든.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동안에 기록을 갖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럼 기록을 봤는데 기록이 좋았던 말이 일부러 못 탔어. 기록이 나빠. 그럼 안 간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사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당신이 진다. 그래서 깝죽거리고 무고죄 같은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들은 열심히 타는 의무가 있다? 그게 바로 기수의 의무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6경주로 갑니다. 제주교차 4경주에는 3번 한백돌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한백돌풍을 놓고 때린다고 제주교차 4경주 준매인성무초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을 드렸던 강타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6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좀 찝찝한 구석이 있어요. 1번 원더풀 청인데, 능력은 대간인데, 마방 자체가 인기만 승부가 좀 약해가지고, 이번에 갈지 안 갈지 여부가 관건인데, 지난번에는 인기순위 516 팔리고 2착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인기순위 116 팔리고, 마방 자체가 이렇게 승부가 많은 마방이 아니라서, 1번 원더풀 청해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건 불안하다. 물론, 뺄 수는 없어요. 능력상 무조건 대가리고 전개도 잘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원더풀 정예는 뺄 수가 없는 마필입니다. 그렇지만 안 갈 거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필요하다. 안 가더라도 이거는 할 말이 있거든. 왜? 승권전이고 그래서 상대가 좀 강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거리가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승권전에서 안 갈 수도 있고 상위군과의 일전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면피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일본 원더풀 청해를 인정을 하더라도
요건 세 마리 갖고서 앞뒷방으로 때려야 되는 경주예요. 왜 축을 세워야 되는 경주가 있고 축을 세우지 않고 단통으로 때리고 한 마리를 갖고 양방으로 받쳐야 되는 경주는 바로 이렇게 축마가 불안할 때 그런 경우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배팅에 이용하는 복조라는 막건이 복조 돌린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축마가 불안할 경우에는 복조가 굉장히 유용한 배팅 전략이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그게 환수 면에서는 뒤처지지만 적중 면에서는 당연히 복조 이상의 막건 전략은 없다고 해서 배팅 전략은 없다고 해서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조건 축이 있는데 대가리를 돌려가지고 유행수를 말하는 건 그거는 뭐 잘못된 배팅이죠.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죽어도 배당으로 죽고 살아도 배당으로 산다. 오로지 배당밖엔 없다. 작심 배당을 누리는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그냥 어차피 장렬하게 전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아주 보병 많은 대가리에다 놓고 그냥 때리는 경주예요. 아무리 봐도 좀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1번 연결고리가 선행을 가고 5번 세계일주가 따라가던 2번 특급전사도 선행을 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앞서는 일단 뭐 1000m 경주이지만 좀 불안하죠. 왜? 뚜렷한 선행마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종렬이 될 가능성이 있고 누가 또 선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 고의적으로 좀 빨리 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선이 무너질 공산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번 세계일주든 1번 연결고리든 간에 제가 보는 경주에서 좀 부러질 공산이 높고 2번 특급전사도 선입으로의 가능성은 이번 경주시에 100% 타진을 해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1번 연결고리든 2번 특급전사든 5번 세계일주든 선두권이 무너질 공산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 고로 이번 편성은 누가 입상을 하던 간에 뚜렷한 충막감의 마필이 없고 뚜렷하게 배당판에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성은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 또 누가 들어와도 배당으로 터뜨릴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전력차 역시도 미세한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시 기대치를 한번 갖고 때려보고 싶은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바로 10번 천운수라는 마필입니다. 6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이번 경주에 대부분이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1주 만에 출전을 하는 말들이 되는 말들이 별로 없어요. 뭐 이 대부분이 좀 공백을 갖고 출전을 하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은 편성인데 10번 천운수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900m에서는 선행으로 한 바퀴를 1순위 해서 기본적인 선행력도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 의지만 보이면 외곽 게이트이지만 앞선 전개도 가능해요. 그런데다가 지난번 경주 때는 선행력을 발휘하지 않고 뒷심을 보여줬었어요. 뒷심을 보여주면서 또 우승을 차지했어. 그러니까 데뷔전을 빼놓고 지난번 2전과 3전째에 선행력과 추임력을 골고루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어떤 신마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경주마의 성장추에 입각해서는 가장 바른 성장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번 천운수는 제 판단에 제가 보는 성장마 추이에 있어서는 능력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보여준 전력차에서는 10번 천운수가 2%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340kg대의 이 체구를 갖고 있는 한라마인데 저는 앞으로 뛸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10번 천원수를 가감하게 대가리로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제주 맹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타 인기만은 다 잘라버리고 한번 배당을 공격적으로 노려서 자, 이번 5경주 제주 메인 승부처 한번 멋진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산제 7경주입니다. 글로리아 알파입니다. 아니, 총 14마리가 출전했는데, 아니, 이건 뭐, 제가 보기에 14마리가 다 들러리로 나왔고, 실질적으로는 뭐, 단방도 가능한 경주 같아요. 단방도.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14마리가 출전을 했지만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선적이 있고, 여기서 이제 3복승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경주인데, 3복승도 제가 보기엔 쪼로록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별반 내용이 없고 그냥 마치는 데 목적을 갖자. 3번 글로리 알파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장 맞추기에 있어서, 마필 자체가 이 데뷔전과 이전체 그런 성장을 보여줬고, 기본적으로, 기본 순발력도 있지만, 이 기본적으로 추임력이 엄청나게 우수한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글로리 알파는 마필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어떻다?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뭐 글로리 알파는 뭐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을 해도 되겠다. 자, 다음은 4번 돌아온 포경선입니다. 야, 돌아온 포경선 이름이 좋죠? 옛날 포경선이란 마필이 있었잖아요. 정말 잘 튀던 말이고 명마였는데 그 마필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딴 것 같아요. 돌아온 포경선. 아, 멋있습니다. 마필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기본적으로 체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수입이 되고 나서 살이 계속 쪄나가면서 전반적인 능력 자체도 향상되는 모습. 초반에 이제 선행 여부가 관건이지만 선행 나간 다음에 한 바퀴를 시원하게 돌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3번 글로리 알파의 추임력과 4번 돌아온 평경선의 선행력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산제 7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5번 스프링볼트 정도가 3복승만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방골사 특별경주가 되겠습니다. 요 경주는요, 은근히 배당이 나올 가능성과 또 은근히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가능성, 두 가지 경우를 고르게 겸비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부처럼 선정을 안 한 겁니다. 2번 여왕탄생입니다. 능력은 괜찮은 마필이라고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관리만을 선정을 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교차경주에서 입상을 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 입상을 한 것 같은데, 자체 경주에서. 어쨌든 지난번에 입상을 했네요. 대결하고 같이. 그런데 능력 자체는 뭐 지금도 인정을 합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번 여왕탄생이 가장 좋은 능력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도 선입 쪽에 대해서 제대로 밀고 나가면 선행까지도 가능한 마필이라서 전개 이점을 갖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어차피 이번 7경주 삼방굴사 특별경주는 거리가 이제 1610m까지 나를 뛰어본 마필들이 거리를 줄여서 1200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2번 여왕탄생이라든지 9번 대결안이라든지 또 8번 탐나독주라든지 5번 강원해라든지 여기에 뭐 6번 윈스타라든지 3번 시계타카 같은 마필들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편성인데, 이 중에서는 2번 여왕탄생의 가능성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8경주 오늘 강타의 부사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자, 이번 8경주가 이제 메인 승부처고요. 다음 이제 부산제 9경주가 후반부 준메인 승부처에서 두 개의 승부처를 묶어서 또 한번 강력하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편성은 은근히 어려운 경주라고 볼 수도 있고 은근히 쉬운 경주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단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3번 드림라인입니다. 오늘 부산 경마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강타에 비해서 제일 많이 기승을 하고 있는 기수가 누구예요? 언급을 많이 하는 기수가 누구예요? 조성권이죠. 그러니까 그런 조성권이가 기수하고 있는 말들을 그만큼 많이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금요경마는 조성권이가 판때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 몰아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여러분들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드림라인. 승권 이후 3번의 경기에서 아직까지도 나름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도 입상에 실패를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 원인이 뭘까요? 선행력이 부족해.
매일 뭐 바닥에서 날라와. 빰빠라밤, 바닥에서 다다다다다다다, 기다려라! 근데 샷건이 이미 입상을 했습니다. 힘이 남어. 이야! 남은 결승선 쫙, 꼬링이 지나가서 쫙 앞에까지 가. 오면서 뭐야. 야,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늦발을 이렇게 늦시동이 걸려가지고, 결승선 다 통과했는데, 그때서야 힘을 발휘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늦시동이 걸리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좀, 뭐랄까, 조성문이가 한 3코너나 4코너부터 한번 두들기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한번 밀고 와도 될 정도로 추임력이 원체 괜찮아요. 그러니까 3코너, 4코너에서 외곽으로 말 빼가지고 그냥 쫙 밀고 놓으면은 그래야 어떻게 한번 입상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8경주는요, 아주 빠른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 자체가 상당히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3번 드림라인은 편성상 대가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드림라인을 넣고, 자, 이번 메인 승부처 제대로 된 단통으로 때려서 완벽한 적중과 더불어 배당까지도 연결시켜보고 싶은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구경주. 메인 먹고, 주메인 먹고, 메인 먹고, 주메인 먹고, 메인 먹고, 주메인 먹고. 아,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잘 맞힐 때 이렇게 까부르면은, 아따, 그래, 니 이제 잘 넣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같이 못 맞춰가지고, 메인 먹고, 주메인 먹고, 그러면 앞에서, 야, 요즘 한 60대 그 어르신들이, 이게 깐죽대는 데는 아주 그냥, 아우, 제가 50대 때 저를 능가해. 메인 못 먹고 주메인 올인되고, 메인 못 먹고 주메인 올인되고, 강타 새끼 죽일 새끼, 니가 사람이냐 나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문자가 왔는데 이런 문자를 보여줬다고. 요즘은 강타님이 문자를 날리는 게 아니라 다른 전문가 거를 보내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그만큼 이상하다는 얘기죠. 1년을 경과를 하다 보면 멍청하게 좀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 야, 나도 이제 다 됐나 보다. 그런데 또 어느 날 갑자기 경과가 또 무진장 잘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또 그게 잘 될 때는 그걸 또 싹 잊어먹어. 그러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니까. 장사가 그렇게 안 되다 또 어떨 때 보면 장사가 잘 되고, 사업도 이제 접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뭔가 계기가 터져가지고 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10년, 12년, 15년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고, 또 인생살이가 바이오리듬이 있기 때문에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부산 구경주 UCC 충분히 승부처네요. 어찌됐든 저는 6번 천하오름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금강교주시 꾸준한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방에서 이 마필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기대치라고 그럴까, 그런 게 조금 약해 보이는 게 사실이었는데, 지난번에 이여기가 계승을 하고도 상당히 잘 뛰었어요. 잘 뛰고도 입상에 실패를 한 거지, 사실 못 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잘 뛰었어요. 그래서 근간의 행보 자체는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내고도 강자들을 만나면서 입상에 실패를 할 뿐이고, 혼합 경주에 출전을 했던 지난번 경주에서는 거의 맥시멈의 능력을 찍었지만, 사실상은 이 혼합 경주에 워낙에 강자 편성에서 입상에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는 자기군이 국산 상권으로 왔고, 여기에 이제 감량 2점까지도 갖고 있고, 또 진경이도 직접적 경주에 잘 탔던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상으로 보면은 6번 천하오름은 이 편성에선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기 때문에 6번 천하오름에 대해서는 메리트를 갖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 마필을 놓고 준비해서 무채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경주 메인 먹고 9경주 준메인 먹고 해서 금상첨화 같은 일이 벌어지길 바라면서 다음부터 이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2등급 1200경주입니다. 당연히 이 편성에서 뭐 8보 울트라블루가 빠바바밤 하면서 팔릴 가능성이 있죠. 워낙에 뭐 1200경주에서 제 금강경주시 뭐 잘 뛰었던 마필이고, 1400경주에서 금강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으로 1승을 하면서 멋지게 뛰었던 마필이고, 이번에도 또 선행을 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발주가 빠른 건 아니죠. 8번 울트라블루가. 발주 이후에 아주 그 가속이 엄청나게 빠른 마필이라서, 이번에도 선행 갈 것 같습니다. 이 8번 울트라블루가. 그럼 선행을 가면 또 한 바퀴를 시원하게 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8번 울트라블루는 1200에서 뭐 최강자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8번 울트라블루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 당연히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여기서 재밌게 보는 마필은 3번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는 꼭 여러분들이 당일날 배팅볼에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11경주 강태 부산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서 적중을 시켜드렸던 2번 투스텝 삼바가 나옵니다. 투스텝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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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스텝 삼바! 자, 요 마필도 금강윤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우수한데 선행을 고집하지 않고 선입전개를 펼쳐놓으면서도 상당히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입편성에서는 훈련 상태도 좋고 또 부중도 굉장히 좋네요. 뭐 이용호가 타고 있는데 뭐 충분히 끌고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투스텝 삼바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단통은요, 아주 푸짐하니 조교가 좋아서 얘가 좀 팔려주기를 바라는데, 워낙에 이성재가 탔고, 지난번에 똥바닥을 쳐놨기 때문에 안 팔릴 것 같고, 누가 팔릴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8마의 선두가 팔리려나? 아니면 푸디백트이 팔리려나? 아니면 8번 남도평양이 팔리려나? 누가 팔리려나? 아니면 3번 각별한이 팔리려나? 누가 팔리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투스텝 삼바를 대가리 놓고 이번 끝장 승부처럼 제대로 된 단통, 중배당 단통을 기다리고 있는 끝장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번 투스텝 삼바는 뭐 전개상으로도 보고 뒷심으로 보든 뭐로 보든 대가리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경마 총 11개의 부산경마와 4개의 제주경마로 매치가 된 부산경마인데, 자, 오늘만큼은 완벽한 대상으로 대승으로 예전의 강타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조금 이렇게 업이 돼 있어. 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제가 경마를 기세로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자, 한번 자신있게, 자, 부산경마, 여러분과 한번, 강타와 힘을 합쳐서 멋진 대승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충수, 감사합니다.